일단 이거부터 보자. 606. 그럼 얘는 지금 정규분포가 n,6의 제곱을 따르는데 모집반의 크기가 6이라 했으니까 n은 16 이렇게 바로 적어주고, 그러면 정규분포 식을 바꿀 수가 있지. 원래는 n은 n,6의 제곱 이걸 했었는데 16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지. 표본만 뽑아서 다시 정규분포 한 거니까 n, 16분의 6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16은 4의 제곱이니까 4분의 6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야. 4분의 6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니까 4분의 6은 2분의 3이지. 그러니까 1.5의 제곱으로 바뀐 거지. 됐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Z로 바꿀 때 어떤 식으로 정교화를 했었냐면 요 X라는 애를 표본 평균인 이 표본 평균에서 그냥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걔를 보통 Z라고 했어. 먼저 이렇게 적은 거야. 그냥 X나 X바나 여기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그거를 Z라고 표현을 항상 했잖아.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요 값의 절대값을 씌운 것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은 사실 이 X바 마이너스 M은 1.5 Z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이 절대값 제거하기 위해서 양면으로 나눠볼게. 마이너스 1.5 절대값 없애기 위해서 이 작다니까 큰 거랑 마이너스 붙인 거 그 사이 값을 적어주면 되지. m 마이너스 x바 1.5. 그럼 나는 정교화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마이너스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양면에 다 마이너스 곱해줄게. 그러면 x바 마이너스 m으로 되고 여기 마이너스 각각 곱하면 부등호 바뀌면서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1.5랑 1.5니까 그냥 똑같아. 유지가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1.5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지. 1.5로 나눠주면 마1부터 얘 1.5로 나누면 그냥 z가 되니까 z 그 다음에 1.5 나누기 1. 결국엔 마1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네. 여기가 0이면 마1부터 1까지. 근데 0부터 1까지가 0.34니까 여기다 2배 하면 돼요. 0.68이 되겠지.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면 진도로 나갈게요. 유형 6번. 아직 실내 구간 아니지. 자, 이거 지금 한번 읽어봐. 여기까지는 저번에 배운 개념이랑 똑같아. 지금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일단 정규분포 그 표본을 좀 바꿔줘야 되고 몇 콤마 몇이 따르는지를 좀 바꿔줘야 되고 이제 그 정규분포를 따르게 정교화를 해준 다음에 찾으면 되죠. 넓이를.
제곱을 따르는데 표본의 크기가 n이라고 하니까 n으로 나눠주고 다시 정의를 해줘야겠지? 근데 항상 표현을 할 때 요 자리는 어떤 거의 제곱으로 적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적지 말고 n에다가 루트 씌우면 루트 n이 되겠죠? 요거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똑같죠? n분의 24의 제곱, n분의 24의 제곱. 항상 그 분산 자리는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줘야지 나중에 얘로 나누기가 쉽지, 정교할 때. 그럼 이제 정교해주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에 이게 실제로 넓이가 0.1587이래. 그러면 이 x 바에서 z로 바꾸고 그 다음에 194를 200으로 나누고 빼고 그 다음에 나눠줘야 돼. 뭐로? 루트 n분의 24. 그러니까 이렇게 안 바꿨으면 뭘로 나눠야 되는지 좀 혼동이 오지. 그럼 지금 얘 분자는 마이너스 6이고 분모는 루트 n분의 24야. 그럼 마이너스 6인데 1분의 마이너스 6이잖아. 번번수 얘 곱하기 얘 24분의 마유 곱하기 루트 n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이게 된 거야. 그냥 번번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분자나 분모에 분수가 있으면 BRS 이렇게 곱해서 하는 거지. 이게 0.1587이다. 그러면 크기 자체가 0.5보다 작으니까 정규분포 그렸을 때 여기 0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은 한 요 정도 올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요만큼이 0.1587이겠지. 그러면 이만큼이 0.1587이면은 요만큼이 몇일 때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 지금 아마 여기에 반대값이 무조건 있을 거야. 3413이겠네. 3413 실제로 해보면 계산해보면 딱 0.5 되지. 이만큼이 0.3413. 항상 반대값은 문제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얘랑 완전히 대칭인 이만큼은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이면 여기는 4분의 루트 n이겠고 이만큼도 0.3413이겠지. 그럼 결국엔 0.3413이 넓이인 부분의 그 z값은 1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 값이 1인 거지. 4분의 루트 n이 1이면은 루트 n은 4니까 n은 16이 되겠네. 답은 16, 3번. 여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그죠? 3번. 그 다음에 611번. 이거 해보세요.
일단은 크기가 n이니까 정규분포식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n으로 나눴는데 제곱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표본평균과 모평균 이렇게 말로 적혀있을 때 기호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 모평균이 우리가 원래 하는 평균이니까 m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표본평균이 뭐야? x 바잖아.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야 돼. 말로 표현되어 있어. 근데 요거의 차가 보통 차를 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건데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모르잖아. 우리 정보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두 개 차를 하고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 그러면 m에서 x바를 빼든 x바에서 m을 빼든 값이 똑같이 나오지 절대값. 그럼 이게 5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이제 p를 붙여주는 거지. 그게 0.98이다 라고 식을 적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아까 문제랑 똑같지. 절대값 풀어줘야 되니까 x바 마이너스 m이 5부터 마오 사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항상 가운데에는 x바만 와야 돼. 그러니까 양변에 m씩 더해줄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오지. 가운데에 x바만 있는 식이 나오지. 그럼 이제 얘를 정규화하면 되겠지. 정규화 어떻게 해? 각각 양쪽 끝값에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돼. 평균을 빼면은 마 5만 남고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10. 그 다음에 정규화했으니까 z로 바뀌죠. 얘는 5만 남고 루트 n분의 10. 얘도 이번에 번분수네. 1분의 마오 1분의 5니까 10분의 5 루트 n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10분의 5 루트 n이니까 2분의 루트 n. 그럼 이거 왼쪽 오른쪽 완전 대칭이니까 그냥 2 곱하기 0부터 2분의 루트 n까지 이 넓이랑 똑같잖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부터 2분의 루트 n까지가 이게 0.98이니까 그럼 요 값은 0.49. 다 했지? 확률이 0.49이라면 0부터 2.5까지래. 아 그럼 2분의 루트 n이 2.5분화가 되는 거지. 그럼 루트 n은 5가 되겠고 n은 25가 돼서 답이 4번이죠. 됐죠? 그 다음에 612번. 자 여기서부터는 실내 구간이라는 게 나와서 아까 앞으로 돌아. 여기 마지막 페이지. 여기까지 하면 진도는 이제 끝이야. 확률 맨 마지막 94쪽. 자 여기가 이제 추정이라는 파트인데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평균이 뭐냐면 원래 그러니까 전체 모든 집단을 조사했을 때의 평균. 그러니까 모든을 다 전조조사했을 때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뭐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몇 개 표본만 뽑아서 조사해서 나온 평균이 표본 평균인 거란 말이야. 대부분은 표본 평균만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전체를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표본 평균 가지고 원래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야. 원래 모평균은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 읽어보면은 표본을 조사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모평균이랑 모표준 편차. 그러니까 전체를 조사했을 때의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원래 5가 붙은 애들을 추측하는 거야. 그래서 실내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실내 구간이 뭐냐면 모평균을 보통 우리 m이라고 하죠. 이 m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실내 구간이야.
그 구간을 실내 구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K가 n이 표본의 표준평균 x 바의 값이 소문자 x 바일 때 이 실내 구간은 이렇게 표현을 한대. 보통 실내에도 95%, 99% 이렇게 딱 두 개만 나오거든? 다른 거 아예 안 나와. 95%랑 99% 얘는 두 개만 외워주면 되는데 어차피 숫자가 다 문제에서 단 하고 나올 거라서 뭐 외울 건 하나도 없어. 여기서 할 거는 원래 표본 평균에서 풀마 실내도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식만 지금 외워주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적어놔줘. x바 풀마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실내 구간할 때 이것만 외우면 돼. 풀마 왜냐면 마이너스 붙인 게 왼쪽 자리 플러스 붙인 게 오른쪽 자리 각각 모평균 m의 양 끝값이 요 값이랑 요 값이라는 거야. 각각 무슨 뜻이냐면 x바는 문제에서 표본 평균 줄 거야. 그 표본 평균은 x바 자리에 넣으면 되고 k는 실내 상수라고 해서 실내 도에 따라서 상수가 변해. 95%일 때는 1.96, 99%일 때는 2.58. 이게 뭔 말이냐면 실내도가 95%라는 거는 100번 중에 95번 맞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 모평균이 무조건 여기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95% 정도는 맞는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99%는 거의 100% 맞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모평균 m은 이 사이에 들어가 있다. 99% 정도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당연히 99% 들어가 있으려면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들어가 있을 확률이 크잖아. 그래서 이 얘보다 숫자가 더 커. 1.5, 2.5. 그래서 실내 구간 퍼센트에 따라서 K는 변경해주면 되고 이 K 값은 문제에서 단 치고 나올 거니까 뭐 안 해도 되는데 자주 나오니까 알면 좋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 표본의 크기 루트 n 집어넣으면 되고 분의 시그마 얘는 표준 편차를 하면 돼. 이거는 외워줘야 돼.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어떻게 푸냐?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K가 25인 표본의 표본 평균이 45일 때 m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하세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너네 이거 지금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어야겠지. 첫 번째 표본 평균이 45래. 그러니까 시작을 45, 45 이렇게 하는 거야. 이 m이라는 보평균의 범위를 구해줄 거야. 45, 45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해주고 실내도 95%니까 얘는 K값이 1.96이야.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미 추출한 건 루트 25분의 시그마 표준편차 5 이렇게 각각 적어줘서 계산하면 돼. 이건 그냥 계산이야. 45 빼기 1.96 곱하기 5분의 5 1이니까 뭐 빼서 계산하고 하면 43.04부터 46.96까지 이 사이 안에 모평균이 무조건 들어가 있다. 95% 정도로 라는 소리야. 두 번째도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데 그냥 99%니까 2.58 이 숫자는 바뀐 것 뿐이죠. 그래서 외워야 될 건 이것만 외우면 돼. 이 밑에 이식 m은 x바부터 마이너스 k 루트 n 시그마 플러스 k 루트 n 시그마 이거 통째로 외워주고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어. 길이가 뭐냐면 이건 구간이잖아. 마찬가지로 이런 거야. y부터 1까지 이런 구간이야. x는 이 사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y부터 1까지는 이만큼이란 말이야.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요 길이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3이지 3. 여기서 이 x의 범위의 길이는 3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3을 어떻게 구했어? 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지. 1에서 마이너스 2에서 3이 된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돼. 그럼 해볼게.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빼기 x바 플러스로 바뀌지. 그럼 x 바뀌기 사라지고 이 뒤에 거에 2배가 돼. 그래서 2 곱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어려울 게 없고 여기 오른쪽 한번 읽어보면은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은 여러 번 추출할 실내 구간 만들었을 때 한 95% 정도는 이 모평균이 이 안에 들어간다 라는 의미야. 왜냐면 대부분은 모평균을 실제로 못 구해.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표본 평균만 구하니까 그걸 통해서 추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목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이 목표준 편차를 왜 알아야 돼? 이 실내 구간에서 이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이걸 안 줄 때도 있어. 목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해도 된대. 이거 두 개 다른 거 알지? 표본 표준 편차랑 목 표준 편차는 달라.
얘는 전체 조사해서 표준편차 구한 거고 얘는 몇 개만 n만큼만 조사해서 표준편차를 구한 거야. 근데 만약에 n이 충분히 크면 이거를 그냥 같이 번갈아 써도 된다. s를 써도 된다.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같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고 아까 했지? 99%일 때 여기 곱하는 k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다 구간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지. 더 넓어지면 당연히 m이 그 안에 섞여 있을 확률이 크니까 신뢰도가 높아지겠지. 그 소리예요. 그러면 해보자. 이제 612번. 자, 식 한번 적어봐. 아, 이거 오늘 꼭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요것만. 아. 아. 그럼 보통 K 값은 이렇게 줘. 단하고 95%는 1.96 이렇게 주거든. 이걸 참고하면 돼. 만약에 99%였으면 0.99일 때 뭐 2.58 이렇게 나왔을 거야. 자, 계산하기 싫지만 하면 해봅시다. 일단은 400공지 n이 400이고 표준편차 16이고 표본 평균이 450이야. 그러니까 450 빼기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400분이니까 400분의 시그마 16부터 이제 그냥 부호만 바꿔주면 돼. 450 플러스 1.96 루트 400분의 16 요거 계산하면 돼. 그냥 계산하면 답이야. 자, 짜증나니까 계산해서 적어줄게요. 여기 뒤에 계산하면 1.568이래. 지금 이렇게 해주지만 시험에서는 직접 그냥 계산하라고 나오니까 연습해야 돼. 소수점도 잘 할 수 있게. 450 더하기 1.5. 어차피 이 뒤에 값은 똑같아. 부호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만 계산하고 그냥 똑같이 적으면 돼. 그 다음에 450에서 1.568 빼면은 448.432 더 450 1.568. 아, 등호를 안 적었는데 있어야 합니다. 답은 요거 밑에 거 적어. 그냥 계산하고 할게. 그냥 공식 외웠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요거 1.568에 2배 하면 되지. 다음 615. 자, 마찬가지로 식 한번 적어보세요. 95%고 99%일 때 구간 알려줬네. 이것도 계산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똑같아. 자, 99%일 때 실내 구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문제에서 x가 안 알려줬고 n도 안 알려줬고 시그마도 안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기호로 적으면 돼. 근데 이건 알려줬어. 이 값이 29.68이라고 알려줬고 이 값이 50.32라고 알려줬어. 그럼 그냥 연립하면 돼.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얘네 둘을 연립하면 되잖아. 내가 이거 두 개를 각각 더해볼게. 요식과 요식을. 그럼 어때? 뒤에가 완전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2의 x가 나와. 내가 얘네를 1
그러니까 두 번째 목표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찾는 거야. 어떻게 찾아? 1번식에 x 바 자리에 40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 40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29.68이다 하고 풀면은 요 값이 나오겠지? 좀 짜증은 나겠지만 계산을 해서 적어줄게요. 이게 좀 헷갈리면 뒤에 적어도 돼. 빼기가 싫으니까 플러스로 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거든 오히려. 그러면 40에서 50.32가 되려면 10.32를 곱한 거겠지? 그러면 2.58에 4를 곱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이 자리가 4가 나옵니다. 40에서 2.58 곱하기 4를 하면 10.3이니까 걔를 빼면 29.68이다. 여기 2번식이나 해도 되고. 아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4구나. 그래서 다 했네. 여기는 4, 여기는 40 놓고 계산해주면 되지. 40 마이너스 1.9 곱하기 4 40 플러스 1.9를 곱하기 4 답은 32.16 계산은 해보세요 진짜. 그 다음에 47.84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616번만 하고 싶시다. 자, 이건 내가 방금 설명한 건데 뭐야?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실내 구간 구할 때 필요한 게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n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했어. 그 다음에 k는 항상 주어지니까. 근데 만약에 시그마가 목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표본이 충분히 크면은 표준 편차를 써도 된다고 했지 내가. 그러니까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돼. 지금 보면은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두 개에서 걸린 시간을 정규분포로 따른대. 그럼 일단은 주어진 거 다 적어보자. 100명을 이미 추출한대. n이 100인 거지. 식을 좀 변형해볼게. 또 어차피 2.58이네. 그럼 일단 100명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루트 100 집어넣어보자. 자, 하나씩. 그 다음에 평균이 35. 지금 보니까 100명만 조사해서 평균을 낸 거잖아. 그럼 이게 표본 평균이야. 그러니까 X바가 35인 거야. 만약에 전체, 그냥 학교 전체 다 조사했으면 모평균이었겠지? 그럼 사실 내가 구하고 다니는 모평균이니까 걔는 모르니까 표본 평균 가지고 수정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분이야. 참고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그냥 표준 편차니까 뭐 여기 그냥 집어넣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집어넣는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잖아. 근데 여기서는 100명을 조사해서 구한 평균이랑 표준 편차래. 그럼 얘는 모표준 편차 시그마가 아니고 표본 표준 편차인 S야. 그러니까 보통 얘네들은 다른 그 기호를 쓰거든. 얘는 모표준 편차, 얘는 표본 표준 편차. 평균도 마찬가지로 M이랑 X 바를 쓰잖아. 얘는 모평균, 표본 평균. 그래서 원래는 10을 적으면 안 돼. 만약에 N이 작았으면, 이 100명이 아니었으면 막 한 3, 4명 조사한 거였어. 그러면 10을 여기다 적으면 안 되고 뭐 어떻게 구할 수 없다라고 적어야겠지. 근데 N이 충분히 크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이 자리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 자리에 10을 넣으면 돼. 원래는 목표준 편차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35 빼기 10분의 10이니까 1이네. 그럼 2.58 35 더하기 2.58 각각 구하면 32.42부터 37.58 모평균 M은 99%의 확률로 32.42랑 37.58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다 적어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전에 정말
적으면 이렇게 되죠? 지금 주어진 게 표본 평균이랑 신뢰도, 그 다음에 표준 편차만 주어졌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표본 표준 편차 아니고 그냥 전체 표준 편차 알려준 거지. 어느 식품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 개의 표준 편차 줬으니까 그냥 넣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게 각각 319.3이랑 320.9래. 보통은 오른쪽 부분을 보는 게 쉬워요. 왜냐면 빼기, 소수점 빼기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320에서 업적으로 더했는데 320.7이래. 그러면 이게 뭐인 거야? 이게 0.7인 거야. 그렇게 n 구하면 돼. 계산을 해보면요. 1.96 곱하기 5는 9.8이고요. 이게 0.7이 나옵니다. 이 계산 잘 해봐야 돼. 그럼 이건 x자로 곱하는 거니까 9.8은 0.7 루트 n이 되겠고, 그럼 루트 n은 9.8 나누기 0.7이래. 그러면 16이 됩니다. 계산해. 미안. 14예요. 0.7 곱하기 14를 하면 9.8이 되지. 14 곱하기 7이 98이니까. 그러면 n은 14 곱하기 14, 196이 답. 답은 196개를 이미 추출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621번. 요거는 아까 했던 615번이랑 거의 유사해. 똑같이 씩 적어봐.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만 적어. 모르는 거는 그냥 기호로 적어. x 바 모르고,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6 알고. 설마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 그 다음에 95%니까 95%니까 1.96 받고, 몇 명 조사했어? n명이니까 모르네? 이렇게 날 수 있겠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앞에 게 88.5선, 요게 91.47. 아까 했던 거랑 완전 그냥 똑같잖아. 어떻게 했어? 내가 얘를 1번, 2번식이라고 했을 때 각각 식을 더했었지? 그럼 이렇게 풀마로 표시된 애들이 사라지잖아.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더하면서 2x 반만 남고, 걔가 얘네 둘이 더한 값이랑 같다. 그러니까 180이라고 적을 수 있겠네. 두 개 각각 더하면. 그럼 x반은 90이구나.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도 몰랐어. 그래서 루트 m분의 시그마를 통째로 구해서 얘를 4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시그마를 알아. 그러면 그냥 90만 여기 둘 중에 하나, 뭐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은 미지수가 얘밖에 없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지. 넣어볼게. 90 더하기, 보통은 오른쪽에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빼기 하기 힘드니까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6은 91.47이다. 그럼 요거는 1.47이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6. 계산을 해보면 루트 n은 8이 나옵니다. 이거 풀어서 계산해봐. 양변에 루트 n 곱하고 1.47로 나누면 됩니다. 1.96 곱하기 6에서 1.47로 나누면 8이 나올 거야. 계산해봐 이거는. 그럼 n은 64.
드디어 유령심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왔어.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면 요 뒤에 있는 애를 2배 해주는 거였지? 그러면 똑같이 식 써보자. 또 얘만 변형을 해볼게. 문제 보면서 바로바로 쓰는 거야. 일단은 표준 편차가 45인 정도 문법. 이거 45겠네 일단. 그 다음에 이 대회 참가한 자들 중 225명을 이미 추출한대. 그 자리가 225명. 그 다음에 99%의 신뢰도래. 그럼 요 1.96이 아니라 2.58로 바꿔주면 되겠네. 여기 나와있지? 0.99는 2.58 쓰라고. 근데 표본 평균에 대한 언급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x 바로 적으면 돼. 근데 골라도 돼. 왜냐면 우리 실내 구간의 길이에서는 앞에 x 바 자체를 아예 안 썼어. 왜냐면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결국에 x 밖에는 없어지고 뒤에 거에 2배만 나왔었지. 그러면 계산해보면은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225니까 25. 이거 15. 15분의 40이니까 그냥 3이네 3. 이거 계산하면 돼. 2.58 곱하기 6 계산하면 15.48이야.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 답은 5번. 됐죠? 어렵지 않아 실내 구간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625번 한번 보면 이것도 실내 구간의 길이인데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가 미지수인 거야. 그럼 이거 한번 해봐. 내가 보통 99%랑 97%만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95% 나왔잖아.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보통 그 두 개가 한 90% 정도 나오는데 그럼 그냥 여기 나온 대로 숫자 적어주면 돼. 얘는 0.95일 때 2래. 그럼 너네는 그 K 자리에 2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주로 나오지 않는 그 두 개 말고 이외의 것이 나오면 무조건 단하고 나올 거야. 근데 99%랑 97%는 단하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외워야 할 수도 있어. 너무 당연한 거라서 걔네 둘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씩 쓸 수 있고 어차피 실내 구간의 길이는 x가 필요 없으니까 뒤에 것만 알면 돼. 어떻게? 뒤에 거의 2배. 이거잖아 그냥. 이거의 2배한 그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씩 쓸 수 있겠지. 그럼 2 이하분 없앨 수 있고 루트 n분의 6은 1보다 작다 라고 할 수 있고 6을 나눠주면 루트 n분의 1은 6분의 1보다 작다. 그럼 위 아래 역수로 바꿔줄 때는 부동은 바뀌죠. 이렇게 n은 36보다 커야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36일 때 2번입니다. 이해되죠?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 뒤에 만들어진 요 풀마로 이루어진 K부터 2배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문제 남았어. 628번. 자, 이번에는 신뢰도 A를 미지수로 둔 거야. 신뢰도를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거 한번 봐봐. 이걸 기억해야 돼. 보통 그냥 우리가 95%면 2다 이런 식으로 숫자끼리만 매칭했지 이게 무슨 뜻인지까지는 안 봤잖아. 보통 이렇게 Z가 뭐 1.96이면은 0.97이다. 반대로 뭐 0.99면은 이 자리가 2.58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거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숫자가 더 크니까 오른쪽으로 더 밀려 나가면서 안의 넓이도 0.97보다 더 커지겠지. 그러면 이런 문제들처럼 이걸 외워줘야 돼. 이 0.95랑 2랑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정규 분포에서. 그럼 내가 문제에서 신뢰도 A%, 이 몇 퍼센트인지가 궁금해. 그 말은 이걸 안 알려줬다는 거야. 97%, 99%, 이거를 미지수로 놨다는 거야. 그치? 그럼 문제에서 요것만 알려줬겠지? 이렇게 구해본 다음에 이 안의 넓이를 측정을 해서 얘로 넓이를 안 다음에 그게 몇 퍼센트인지를 추정하면 되는 거야, 얘는. 이거 한번 읽어봐. 너네가 K값을 직접 구하면 되는 거야. 이거의 핵심은 K값을 구하는 거야. 문제에서 신뢰 구간의 길이 줬잖아. 2.35라고 줬잖아. 그러면 아마 K 말고 모든 게 다 나와 있을 거야. 그럼 K값 구할 수 있지? K값은 요 값이잖아. 요 값 아니까 그림 그려서 넓이도 알 수 있지? 그럼 그 넓이가 즉 신뢰도 퍼센트인 거지. 자, K값이 몇이 나옵니까? 계산해봐야겠죠? 신뢰 구간은 식이 어땠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64분의 5. 그럼 8분의 5니까 뭐 K 곱하기 4분의 5가 2.35다. 쭉 계산을 해보면 계산해봐요. 이거는 K는 1.88이 나옵니다. 그럼 K가 뭐야? 요 자리가 K잖아. 이 자리가 K라고. 그러면 표식 써봐야 돼. 이때의 넓이가 몇일까를 생각해봐요. Z 절대값이 1.88보다 작다는 거는 마이너스 1.88부터 1.88까지를 말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요 자리가 1.88인 거지. 문제에서 0부터 1.88까지가 0.47이래. 그럼 마이너스 1.88부터 1.88까지는 0.47에다가 2배 한 거겠지? 0.94네. 아, 그럼 얘는 100 곱하면 신뢰도 94%일 때의 K값이구나. 신뢰도 94%일 때는 1.88이 K구나. 이런 식으로 거꾸로 찾을 수도 있다는 거야. K값을 알면은 그러니까 너네는 신뢰 구간의 그 식도 외워야 되지만 이렇게 얘네 관계, 요 식도 알고 있어요. 답은 94, 2번. 자, 마지막. 오늘 이거까지만 하고 일찍 끝내줄게. 자, 이거 한번 해봐. 마찬가지야. 똑같아. 할 수 있어. 신뢰 구간 길이식 쓰고 찾으면 돼.
0.95이면은 95%일 때 실내 구간 K 값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95%의 신뢰도니까 이 자리에 이걸 만족하는 걸 찾아주면 돼. 그럼 Z니까 이 마이너스 K부터 Z까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넓이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0부터 Z까지의 넓이의 2배를 한 게 0.95이면 되는 거야. 뭐야? 2지 2. 만약에 절대값 Z가 2보다 작다면 그럼 어때?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0.47이야. 근데 0.475를 2번 곱해줘. 왜냐면 마이부터 2까지니까. 이게 지금 이 2번 곱한 게 0.95인지 몰라서 그래. 0.47로 2번 곱하면 0.95가 돼. 그러면 요 식은 요거다 만족하네? 그럼 95% 신뢰도에서 K 값은 2인 거야. 그러니까 요 자리에 2를 넣어줘야지. 이해돼? 루트 900은 30이니까 30분의 15는 2분의 1이지?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2네. L은 2구나 하고 그냥 구할 수 있네. 이해돼? 지금 요게 제일 어려워. 지금 95%라는 것만 알고 K 값을 반대로 찾는 거야. 원래 보통은 뭐 몇 퍼센트, 95%라고 하면 다 하고 그냥 이렇게 주잖아. P 절대값 Z가 2보다 작을 때 그 값이 0.95다. 너네 그냥 알아서 K에 2 넣는 거네 하면서 이렇게 집어 넣었었잖아. 근데 이렇게 안 주는 경우도 많다고. 이렇게 표로 줄 때도 있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0부터 Z까지 그 값의 2배 한 게 0.95인 거를 찾아서 2를 알아서 찾았어야 돼. 됐지? 그러면 L이 2야. 그 다음에 문제는 신뢰도 A%로 우평균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분의 L이래. 근데 우리 L을 구했잖아, 2라고. 그럼 이건 그냥 1인 거야. 2분의 2니까. 신뢰도 A%. A%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때 A를 찾아라. 그럼 또 식을 써보자. 신뢰 구간의 길이식 어떻게 써?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몇 퍼센트인지도 몰라. 그럼 K값 진짜 몰라. 이거 그냥 K라고 쳐. 얘는 왜 내가 비워뒀냐면 몇 퍼센트인지는 아니까 뭔가 얘를 통해서 K를 찾을 수가 있었어. 아예 모르니까 그냥 K라고 두고 그 다음에 루트 900분의 15. 그게 뭐야? 그게 1이래. 어차피 얘를 몰라도 내가 그 길이 자체의 값을 아니까 상관없지. 그럼 요거는 30분의 15니까 2분의 1이고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네. 그럼 K는 그냥 1이네. 그럼 이번에는 K 값 아는 상태로 그럼 얘가 도대체 몇 퍼센트냐를 거꾸로 찾는 거야. 어떻게? 이 Z 값이 1보다 작을 때 그 확률을 알면 되지. 1보다 작을 때 뭐야? 가운데 0이고 Y부터 1까지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0부터 1까지의 넓이인 0.34의 2배를 하면 되지. 0.6. 그럼 A는 68%이고 할 수 있지. K가 1일 때, 이 자리가 1이면은 넓이가 0.68이 되니까 68%일 때의 신뢰 구간 그 K 값이 1인 거다. 답은 68.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는 630번, 629번까지 다 풀어오고 지금 교과서 밀린 사람 좀 많을 것 같은데 교과서도 풀어오세요. 교과서 이제 실내 구간까지 못 들어가더라도 이 전